파미르를 횡단하다가 이 설산을 보면서 이제 찍었었던 곳이에요. 황산산맥까지. 위쪽에는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가 다 스텝 초원지대였거든요. 합니다. 오시는 옛날 고대의 그런 그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이 왼쪽에 키질쿵 사막하고 카라쿵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불이 그 매장량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직도 이렇게 불이 타고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실크로드를 빼고는 또 얘기할 수가 없는데 동양 문화에 영향을 끼쳤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고, 뭐 칭기스칸은 제국을 만들었었던 위인이고, 인도의 무굴 제국을 창시한 사람이 이 바브루 왕이에요. 대상인들의 주체가 이 소그드족들이었는데 타지크들이 사람들이에요. 이제 4세기에서 8세기 동안 이 사람들이 이 길을 좌우했었던 분들이세요.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를 했더라면 아마 중국은 중앙아시아까지 더 제국을 넓혀서가 됐었을 거예요. 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들들한테 다 나눠줬잖아요. 킵차크 칸구, 그다음에 차가타이 둘째 아들, 그다음에 첫째 아들한테는 일칸구 이란 쪽을 갖다 이렇게 나눠줬죠. 가장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었을 전쟁만 하면 이겨요. 예.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갔는데 당시 때 68세 명나라 원정을 가다가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죽게 돼요. 티무르 왕 때 만들어졌던 유적지들이 이 사마르칸트에 아직까지 그대로 보존이 돼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가면 사마르칸트를 꼭 가야 되는 이유 중에 사막 지역, 초원 지역에서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 히바 왕국하고 부하라 왕국하고 코칸트 왕국, 이게 세 개의 이제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러시아는 이거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가 결국에 부딪혀서 전쟁을 하게 된 데가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이죠. 한번 부동항을 갖기 위해서 이 크림반도 쪽으로 좀 내려오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마티로 들어와서 중앙아시아를 다 점령을 하게 되죠. 1839년도 때 카불을 점령을 하는데요. 영국군하고 인도 4,500명, 민간인 12,000명이 카불에서 페샤와르까지 파키스탄 쪽으로 넘어오는 와중에 그 협곡에서 다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 카불을 다시 한번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었어요. 1차 대전 때 이제 좀 국력을 이제 좀 많이 소진해서 아프가니스탄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파미르 하에는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강하나 사이로 계속 가게 됩니다. 듀랜드 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파키스탄에 있는 그 파슈툰족들이요, 아프간에서 있는 파슈툰족들과 같은 민족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는 파슈툰족이 한 40%가 되고요. 그리고 또 타지크는 타지키스탄 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이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는 사실 국경이라는 그런 경계가 큰 의미가 없는 데가 중앙아시아죠. 미안정부군들을 우리가 이제 무자헤딘이라고 합니다. 무자헤딘은 뭐고 탈레반은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드셨잖아요. 지하드, 전에 그 십자군 원정을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무슬림 성전을 얘기하는 게 지하드라고 합니다. 예. 사람들은 무슬림에서 이제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거를 이제 지하드라고 하고요. 탈레반은 누구냐면은 이 무자헤딘은 전체적인 이제 무슬림 반군들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중에 탈레반은 이제 학생이라는 뜻이 있고요. 좀 깨어 있고 급진적으로 무자헤딘 내에서 탈레반 그룹이 생기면서 완전 이슬람 이제 원리주의를 따지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좀 많이 미국 본토에서 뭔가 일을 내자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알카에다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연해주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해가서 그 스탈린이 전쟁에서 또 지고 고려인들이 또 첩자라는 그런 유언비어도 또 갖게 되고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목적들 때문에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을 화물차에 태워가지고 보내버립니다. 거기 홍범도 장군이 유해가 돌아왔죠. 형사님 봉오동 정투에서 그 혁혁한 공을 세우셨던 또 장군이셨잖아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이제 고려극장에서 수의로 이제 일하시다가 해방되기 한 2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카자흐스탄은 91년도에 다들 독립하고 나서 카샤칸 유전이 이게 발견이 됐는데 1해리는 1.85km거든요. 그러니까 12해리는 우리 영토예요. 그거 넘어가면은 동해라고 그러잖아요. 카자흐 유전이 생긴 12해리까지는 자기네 이제 땅이 되는 거죠. 2001년도부터 매년 8% 이상 경제 성장을 이제 하게 됐는데 카자흐스탄입니다. 헬포드 맥킨더 박사가 얘기한
이론이 있어요. 세계의 핵심 지대. 중앙아시아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고요. 중앙아시아를 점령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해 왔던 스토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큰 꿈을 갖고 있죠. 1대1로 실크로드 나라들을 다 잇고 해상 실크로드를 해서 원벨트 원로드 해서 엄청나게 이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파미르 여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알마티에서 그 국경은 쉽게 넘을 수 있어요. 이시쿨 주변으로 해서 이게 휴양지가 많이 형성돼 있는데 이 오른쪽에 알라콜 트레킹을 해서 여기는 다 이 청산산맥들이 이어진 산들이라 너무 아름다운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팔뿐만 아니라 여기도 좋고 아침에 본 그 호수가 너무나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이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50까지 국내선을 타고 넘어와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데가 파란색 라인이 이제 파미르 하이웨이가 되는 거예요. 예. 왼쪽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회색으로 고도표가 나와 있는데 최대 막 5,000m까지 넘다 보니까 지난주에 하셨던 그 고산 증세 머리 아프고 한 것들이 많이 납니다. 약한 회랑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그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계속 따라가게 돼요. 러시아 사람들이 이 길을 M41, M41 길이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차가 다닐 수 있게끔 만든 것은 이제 러시아죠.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군사도로로 조금 더 바꿔진 길이고요. 실크로드 대상인들이 이제 이 길을 넘어갔었던 길입니다. 알마티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당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왠지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사람 한 명이 태우면서 합승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은 편이었어요. 호텔을 다 와서 내려야 되는데 다시 골목 시커먼 데로 가더니 이거 문을 잠궈버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 강철부대 SSG 특수부대 출신이라 해도 얼마나 쫄았는지요. 그 골목에서. 왜냐하면 두 사람들이 돈을 더 달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야 여기도 장난이 아니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그 숙소에 왔더니 매니저 친구가 더 이렇게 좀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미안하다고 하면서 경찰을 불러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행을 해보면 그걸 보상을 받는 좋은 일들이 또 생깁니다. 이 여행을 끝나고 나서는 파미르에 대해서 되게 애정을 갖고 여행을 끝나게 됩니다. 산맥 설산들이 만년설이 이제 보여요. 네. 도심에 있는 그 시청이거든요. 이제 알라트 광장이라서 키르기스탄의 공화국 창립된 건 이제 60주년 기념해서 이렇게 이제 마나스 동상입니다. 인도에서 여행을 오신 이제 단체 여행객들이셨고요. 빅토리아 광장이라고 해서 나중에 2차 대전 때는 소련에 참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 13만 명이 이제 죽고 그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자는 항상 그 여행의 주인공이 되고 또 영화처럼 그 주인공을 보좌해주는 또 에피소드를 만들어주는 조연들이 있는데요. 알라콜 호수를 올라가다가 좋은 친구를 만나게 돼서 같이 가게 됐죠. 왜냐하면 여행지에서는 이렇게 외국 친구들하고도 금방 친구가 되고 언어는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트 항공 승무원이었는데 탱커링을 하는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 비행이 있으면은 그 나라 산을 꼭 가기 때문에 배낭을 갖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 때문에 여기에서 하루를 자게 됐거든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찍은 산인데요. 호수, 산 위에 3,900m 있는 호수고요. 이 사진의 왼쪽 중간에 보면 저 산 밑에 조그만 호수가 또 하나 있는데요. 거기 호수는 사진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하트 모양으로 돼 있어요. 하튼 레이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고도가 높다 보니까 설산이 있고 조금 험준합니다. 여기서 트레킹 코스 중에 제일 그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요. 유르트에서도 이제 하루 또 잘 수도 있고 그러면은 공기도 좋고 밤하늘이 깨끗하다 보니까 밤에 되면 별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그런 곳이죠. 이렇게 머리에 쓰신 거는 칼팍이라고 해서 그 전통 모자예요. 꼬맹이들도 보면 러시아계 사람들도 이제 많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갈 때는 러시아어를 하면 이제 좀 편하고 생김이 보면은 몽골 계통이죠. 이제 몽골계 흉노 돌궐족들이 이제 이쪽에 많이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면 이제 이란계 계통으로 이제 얼굴이 바뀝니다. 아직은 몽골 쪽. 그리고 여기는
스카즈카 캐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뭐 그랜드 캐년만큼 사막된 분위기인데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고요. 웨딩 촬영을 하는 겁니다. 뭐 드론도 띄우고 뭐 하던데 원래 하얀색 드레스를 좀 입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가 이제 천산산맥을 배경으로 한 29 호수 알라르차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트레킹으로 많이들 가는 이제 코스 중에 하나인데 도심만 벗어나면 이런 가로수 치며스린 가로수들이 넘어와서 너무너무 이렇게 공기나 경치나 이런 것들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설악산처럼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곳에서 협곡에서 이제 바라본 이제 풍경이고요. 베이스 캠프 삼아서 여기 정상까지 이제 다녀오는 하루 만에 가기는 좀 힘들고 여기서 하루 자고 1박 2일 코스로 정상까지 이제 좀 갔다 오실 수가 있고 빙하를 보고 오거나 하는 그런 코스죠. 넘어오면은 다 평원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 안에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슐라이만 산이라고 그래서요. 이 산은 되게 영험한 산이에요. 이제 정상에 있는 사원인데 여기 와서 기도를 많이 하고요. 이 실크로드를 지나갈 때 이 평원만 오면은 이 슐라이만 산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나침반 삼아 이렇게 왔었다고 하는 등대 같은 산이었습니다. 바자르에 가니까 뭐 여러 가지 풍경들이 있어요. 놀이기구도 있고 수박 가지고 또 이렇게 공예 또 하시는 아티스트들도 있고 할아버지들 장기도 두시고 호박 같은 게 이제 그 멜론인데 정말 맛있고요. 저게 진짜 몇백 원밖에 안 하고 드라이버가 그 타지키스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파미르를 넘다 보면 자기네 집을 거쳐가는데 뒤에 트렁크에다가 수박을 한 30개를 실었어요. 그 파미르 고원에서는 과일이나 이런 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이나 이렇게 마을 분들 만날 때 이렇게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게 이제 주식으로 많이 이제 먹는데, 예, 뭐 보존 기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그냥 다니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딱딱해요, 빵이. 예, 그래서 뭐 스프라든가 이런 데 이제 조금 찍어 먹으면 되고 여기 또 이제 바베큐 빵은 항상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찻잔에다가 비슷해요. 문양만 다르고 젖자찬에가 세트로 해서 항상 차를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념으로 집에도 저 찻잔을 가지고 와서 저기다가 이제 홍차 해서 이제 마시는데 간단한 어떤 이제 기본 주식 세트로 많이들 먹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파미르 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날 이제는 이제 도심을 벗어나서 이제 오지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첫날은 툴파클 호수에 가게 돼요. 예. 밤늦게 도착을 했는데 아주머니가 추울까봐 계속 이게 손을 보고 난로를 따뜻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텐트에서 숙박하면서 이렇게 그 파미르를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주변에 배경을 이제 찍었었는데 여기는 왜 오냐면요. 7,000m가 넘는 저쪽에 이제 레닌봉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조망하거나 트레킹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옵니다. 그 고도가 있다 보니까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유목생활들을 하고 방목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레닌봉은 7,000m가 넘지만 고도만 극복할 수 있다면은 전문가와 함께 동행을 해서 이제 정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4,300m에서 시간이 이제 멈춰버렸죠. CBT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인포메이션 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지인. 그래서 어디 오지 구석을 가더라도요. 동네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근데 CBT에 계신 분은 영어는 좀 하시거든요. 조금이라도. 본인이 안 되면 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을 어떻게든 데려오니까 여행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주는 그런 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수 있어요. 4,000m 넘는 이제 키자라트 고개를 넘을 때 나무도 없고 이제 이런 길을 계속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달리기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차가 퍼져버렸어요. 예. 왜냐면 오가는 차도 없어요. 오는 차도 없고 가는 차도 없고 이미 한참 올라는 것 같고 불을 보면은 한 500m 가면 또 퍼지고 또 500m 가면 퍼지고 결국에는 국경까지 갔는데 이 친구들이 도와줬죠.
국경이 되게 삼엄해요. 왜냐면 이 나라 저 나라를 넘을 때 여기는 좀 삼엄하게 아무것도 뭐 사실 촬영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약간 또 생긴 것도 몽골 계통이 있잖아요. 생긴 게 저하고 비슷하게 생기다 보니까 이 현지말을 알아듣는 줄 아나 봐요. 저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장교로 제대 복무를 했는데 딱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도 장교라는 거를 사진으로 아니까 경례를 때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저만 찾더라고요. 우리 차를 제일 먼저 좀 빼주고 고장이 났던 것도 이 친구가 그 마을까지 갈 수 있게끔 도와줬었어요. 예,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조연 2로 지정을 했고 뒤에 있는 3명은 말레이시아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도 여기는 그 랜드크루저를 가기 때문에 4명이 한 조가 돼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그 렌탈을 열흘 동안 하게 되면 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쉐어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친구들이 4명이 어디 있어요. 오시에서 우연찮게 이제 만났죠. 이 친구들은 3명이 한 조가 됐는데 1명이 더 필요하고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3명이 필요하고 예, 그렇게 만나서 이 3,600m까지 고도를 내려오게 됐었고요. 그 내려오니 작은 몇 채 되는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에서 본 이 카라콜 호수. 자, 이제 타지키스탄 쪽인데 생긴 게 이렇게 조금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연들 3이 나오는데 말레이시아 이제 친구들 그리고 아줌마 중간에 있는 이 친구가 이제 드라이버인데 한 10시간을 운전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10시간. 밤 12시간까지 밤 늦게까지. 그런데도 한마디 불편 없이 그 안전하게 운전을 잘 해줘서 지금까지도 연락해요. 그 중고차로 다 랜드크루저 샀다고 그래서 정말 좋아했는데 이제 조금 업이 지금 스톱이 된 이제 좀 상황이겠죠. 그리고 아주머니도 아니 이 3,900m 되는 곳에 뭐가 있겠어요.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이제 그런 분들이시고 자전거로다가 여행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네. 외국 친구들은 진짜 뭐 지도에 어디 가리지 않고 구석구석을 다니잖아요. 특히 제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스라엘의 힘은 여행이구나 싶었죠. 예, 어디 가나 이스라엘 애들은 구석구석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20, 30대들도 오지 쪽으로 이제 많이 여행을 하면서 이 파미르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자기 극한 체험도 좀 하고 하죠. 이제 좀 사진을 한 장 이렇게 찍었고요. 파미르에서 가장 높은 고기가 이제 4,655m 악바이탈 이제 패스인데 중국을 왕래하던 그런 컨테이너들을 다 쓸모없는 컨테이너를 여기다 그냥 다 버리고 간 거를 갖다가 그 개조를 해서 뭐 이렇게 상점으로 또 이용을 하는 죠.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컨테이너 거리예요. 예, 자기 이제 집들도 좀 있고 산을 넘어가면은 이제 중국입니다. 예. 저 주황색 차량하고 2개 차량은 이 사람들이 세계 일주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제 학교 그 이수도 하고 엄마 아빠가 이제 애들 학교 가르쳐 주면서 이제 홈스쿨링 하면서 이제 세계 일주 하는 겁니다. 예. 아프가니스탄 쪽을 지나게 되고요. 고원이고 완전 오지 중에 이제 오지죠. 이렇게 호수들도 좀 많이 보고 뭐 메마른 고원이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뭐. 예. 그런데도 이렇게 작은 마을들에 꼬맹이들도 이렇게 있어요. 예. 이 알리추라는 데는 진짜 집이 몇 채밖에 없는데도 애들도 있고요. 그 간이 식당 같은 곳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곳이 그 험준한 여기 파미르를 넘을 때 뛰어서 갈 수 있는 이제 휴게소 개념으로 형성이 돼 있고 이 작은 호수에서 나오는 이 물고기들이 있어요. 저기 시커멓게 있는 게 다 물고기인데 물이 너무 깨끗해갖고 물고기들이 다 보여요. 그물 하나 한 번 던지면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안 부리고요. 필요한 만큼만 잡고 이게 줄 게 없으니까 빵은 어디 가나 있고 차하고 저 물고기를 튀긴 거를 이렇게 좀 팔고 있더라고요.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제 트럭 운전수들이에요. 사고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졸음운전 때문에. 그런 데를 또 넘어가야 되니까. 네. 여기가 고선지 장군이 이제 이 와칸 계곡 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티벳하고 이제 전쟁을 했었던 데가 이 협곡 안쪽이고요. 네. 그리고 옛날에 이 랑가르 이쪽이 말하자면은 티벳하고 아프가니스탄 여기를 잇는 아주 중요한 교통 요지였던 거죠.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아프가니스탄이고요. 암각화군들인데 약간은 불교 유적 분위기도 있고요. 마르코 폴로가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갔었는데 마르코 폴로 양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요. 되게 평온해 보이는 그런 또 마을이죠. 길에 뭐 차들이 안 다니니까 이동할 때 이렇게 몰이하면서 좀 많이 이동을 합니다. 이 유적지는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있는 그 불교 유적지예요. 브랑스투파라고 해서 1세기 때 그 송첸간포 그때 티베트 불교가 여기까지 영향을 이제 미쳤었다는 건 흔적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이제 고원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희뿌연 먼지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날리게 됩니다. 이란 계통의 얼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전거로 이렇게 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는 한 8일 동안 한 1000km를 왔으니 이 친구들은 이제 1000km를 넘어서 가겠죠. 여기는 이제 파미르라고 이제 써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 관문이 되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 강 반대편인데 길이 없으니까 저기에 지금 불도저가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저 협곡에다가. 네. 전 보기만 해도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저 떨어질까 봐. 또 타지크인들의 또 우상이 되는 그 건국의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는 이스라엘 소문입니다. 또 낙석 같은 것도 위험하니까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베테랑 드라이버 아니면 이 길을 넘기가 쉽지는 않아요. 호로그라는 데서 두산백까지는 한 200km 구간은 아스팔트 길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두산백은 타지키스탄의 이제 수도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명의 좀 혜택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제 뭐 집들도 이제 좀 많이 있고요.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또 사진도 찍는 여유가 있고 역시나 이렇게 큰 사고가 났었죠. 이거를 어디 뭐 119를 부를 수도 없고 탱크가 이렇게 좀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길을 막고 있는 양들. 두산배는 이제 월요일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어디 가든 이렇게 큰 바자르들이 이제 좀 시장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는 정육점만 있는 그런 바자르인데 실내에 이렇게 큰 시장들이 좀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우즈베키스탄을 넘어가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이제 바라본 풍경인데 이렇게 험준한 지형인데 저기를 넘어서면 홍원만 있는 타슈켄트 산이 없어요. 이 타슈켄트 시내는 다 이제 평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 무슬림 사원들이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이제 전통 시장들 그 시장에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요. 고려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야채를 이용한 절임 음식들을 좀 많이 판매를 진짜 김치를 또 팔고 계세요. 한국 사람이라는 걸 좀 알기도 하시고요. 네, 러시아 말 많이 하시고 우즈베키스탄에 또 많이 계세요. 여행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역사 덕후도 좋을 것 같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여행에 대한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지역들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알다 보면은 되게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한니발이 로마에서 칸나에서 대회전하는 그 장면들 책을 읽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밤새서 읽은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책을 좀 깊게 좀 읽는 것도 자기 앞으로의 여행을 즐겁게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기록인데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요. 사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뷰파인더는 자기의 온 신경을 다 모아서 가장 내 몸으로 오감으로 느끼는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사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샘에 가까울수록 맑은 물이 이제 흐른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샘이라는 거는 자기 주관적인 스스로를 발견하는 개인 여행을 하셔도 진짜 나의 오로지 여행을 좀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여행을 또 하게 되면은 이 티무르 광장에서 내가 우즈베키스탄 여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의 파미르 여행을 이제 마무리했었던